여러분 안녕하세요. 모여라 사학개미입니다. 최근 미국 주식시장에서 정말 핫했던 이름, 바로 디지털 터빈인데요.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 종목의 엄청난 주가 움직임을 보고 도대체 무슨 일이지? 하고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오늘 이 분석에서는 디지털 터빈의 주가가 왜 이렇게 폭발했는지, 그 이면에는 어떤 스토리가 숨어 있는지, 그 핵심을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보세요. 바로 이 숫자. 플러스 30%입니다. 이게 단 하루 만에 주가가 30% 넘게 그냥 수직으로 쏴버린 거죠. 요즘처럼 변동성 큰 시장에서도 정말 보기 드문 그야말로 폭발적인 움직임이었습니다. 대체 디지털 터빈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주가 폭등의 도화선이 된 그 사건부터 시작해서 이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은 대체 뭔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앞으로의 기회랑 위험 요인은 뭔지까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분석해 보겠습니다.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요, 바로 얼마 전에 발표된 2분기 실적 보고서였습니다. 시장이 예상했던 걸 그냥 완전히 박살내버리는 수준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터져 나온 거예요. 이게 바로 주가 폭등의 기폭제가 된 거죠. 아니, 그럼 이 회사는 도대체 뭘로 돈을 버는 회사길래 이렇게까지 놀라운 실적을 낼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을 풀려면 디지털 터빈의 핵심 비즈니스 모델을 한번 들여다봐야 합니다. 디지털 터빈, 나스닥에서는 APPS라는 티커로 거래가 되는데요. 이 회사가 하는 일을 가장 쉽게 비유하자면 스마트폰 세상의 문지기, 아니면 교통경찰 같은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광고주나 앱 개발사, 그리고 삼성이나 티모바일 같은 통신사, 이들 사이에서 앱이 우리 같은 사용자한테 잘 도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관리하면서 수익을 내는 구조인 거죠. 매출 구조를 딱 뜯어보면 크게 두 개의 엔진으로 굴러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대략 70%는 온디바이스 솔루션이라는 곳에서 나오고요. 나머지 30%는 앱 성장 플랫폼에서 발생합니다. 이름이 좀 복잡하게 들리시죠? 걱정 마세요. 내용은 생각보다 아주 직관적입니다. 자, 이 두 사업의 차이가 여기서 명확하게 보이죠? 먼저 매출의 70%나 차지하는 저 ODS. 이건 부동산 사업 같은 거예요. 우리가 새 스마트폰 딱 키면 이미 깔려있는 앱들 있잖아요. 바로 그 황금 입지, 그 자리를 앱 개발사한테 팔아서 돈을 버는 겁니다. 굉장히 안정적인 수익 기반이 되겠죠. 반면에 AGP는 성과 기반의 광고대 행사에 가깝습니다. AI 기술을 써서 특정 앱이 사용자를 더 싸고 효율적으로 찾도록 도와주는 좀 더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분야죠. 이 두 사업이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면서 디지털 터빈의 성장을 이끌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비즈니스 모델이 과연 어떻게 숫자로 증명되었는지, 월스트리트를 그야말로 충격에 빠뜨렸던 그 턴어라운드의 실체를 직접 확인해 보시죠. 가장 먼저 눈에 확 띄는 게 바로 이 조정 EBITDA입니다. 기업의 실제 현금 창출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인데, 성장세가 정말 폭발적이죠. 작년에 1,530만 달러였던 게 올해는 2,720만 달러로 무려 78%나 급증했습니다. 이건 그냥 매출이 좀 늘었네,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회사의 체질 자체가 훨씬 더 돈을 잘 버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건 진짜 입이 똑 벌어지는 숫자입니다. 200%. 시장의 예상을 200%나 뛰어넘었다는 뜻이에요. 월가의 똑똑한 분석가들이 주당 한 5센트 정도 벌겠지? 하고 예상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웬걸 그 3배인 15센트를 벌어버린 겁니다. 이 정도면 그냥 어닝 서프라이즈가 아니라 시장에 거의 충격을 줬다고 봐야죠. 근데 더 중요한 건 이게 단순히 어느 한 지표만 좋았던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출, 이익률, 그리고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저 잉여 현금 흐름까지 모든 지표가 한 방향으로, 그것도 아주 드라마틱하게 개선됐습니다. 작년만 해도 현금이 밖으로 나가던 회사가 올해는 무려 700만 달러의 현금을 만들어냈어요. 이건 뭐냐? 이제 빚도 갚고 미래에 투자할 수 있는 실탄을 확보하기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말 긍정적인 신호죠. 실적 발표 후에 CEO인 빌 스톤이 컨퍼런스 콜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사업 전반에 걸쳐 가속화되는 모멘텀을 보고 있다. 그냥 자신감의 표현이 아니라 실제 숫자로 딱 증명된 아주 강력한 메시지였던 거죠.
하지만 아시죠? 현명한 투자자라면 이렇게 화려한 실적 뒤에 숨겨진 기회와 그림자, 이 양면을 함께 봐야 합니다. 자, 이제부터 디지털 터빈의 미래를 좌우할 상승 요인과 하락 요인을 균형 있게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쪽, 즉 상승 요인부터 보죠.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해외 시장이 아주 빠르게 크고 있고요. DTIQ라는 새로운 AI 기술 덕분에 광고 효율이 30%나 좋아졌다고 합니다. 여기에 모토로라, 노키아 같은 새로운 파트너들도 계속 생기고 있고, 심지어 유럽의 DMA 같은 규제가 오히려 구글이나 애플의 독점을 깨면서 디지털 터빈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와요. 한마디로 성장 엔진이 여기저기서 막 돌아가고 있는 거죠. 하지만 당연히 리스크도 명확합니다. 아직 갚아야 할 빚이 꽤 많고요. 엠러빈이나 유니티 같은 정말 쟁쟁한 경쟁자들이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광고 산업이라는 게 경기 변동에 엄청 민감하거든요. 경제가 어려워지면 기업들이 광고 예산부터 줄이기 때문에 실적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거죠. 또 강화되는 개인정보 보호 규제 같은 것도 언제든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입니다. 그 리스크 중 하나를 구체적인 숫자로 보면 바로 이겁니다. 4억 3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5천억 원이 훌쩍 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최근에 부채를 좀 더 유리한 조건으로 바꾸는 재융자를 하긴 했지만 여전히 회사가 짊어지고 있는 총 부채 규모입니다. 투자자라면 이 숫자는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두고 계속 주시해야 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모든 정보를 한번 종합해 봅시다.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핵심, 테이크어웨이는 뭘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디지털 터빈의 이 엄청난 랠리, 과연 계속될 수 있을까요? 핵심은 이거예요. 디지털 터빈은 운영 측면에서 성공적인 턴어라운드를 숫자로 증명했습니다. 이건 팩트죠. 하지만 시장은 이미 그 가치를 주가에 아주 뜨겁게 반영해버렸습니다. 단기간에 너무 급등해서 지금 주가는 웬만한 분석가들이 제시했던 목표가를 훌쩍 넘어선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디지털 터빈의 이 턴어라운드 스토리, 과연 이제 막 서막을 연 것일까요? 아니면 가장 화려하고 빛나는 순간은 이미 지나가 버린 걸까요? 한 분기의 놀라운 실적과 이미 너무 뜨거워진 주가 사이에서 진짜 게임은 어쩌면 이제부터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투자 판단에 오늘 이 분석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희 모여라 서학개미는 다음에도 시장의 핵심을 꿰뚫는 깊이 있는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더 많은 인사이트를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